2026년 파워리버 영어 캠프고요. 스쿨링 액티비티 하면서 1월 11일 날부터 2월 13일까지 하는 거예요. 원래 저희가 1월 첫째 주에 출발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학교가 졸업식을 하더라고요. 1월에. 그래서 이번에 뭐 오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이 못 왔어요. 그래서 1월 10일 날 하니까 딱 요 이틀 전에 애들이 졸업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일 날 출국을 하고요. 2월 13일 날 한국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출국할 때랑 이제 돌아올 때까지 다 제가 인솔을 하고 직접 인솔을 하고 출국을 하고부터요. 아이들이 홈스테이 있는 시간 제외하고는 100% 저랑 같이 있어요. 예, 100% 저랑 같이 있어요. 자,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1까지인데요. 사실 초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한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1학년 같은 3학년이 있고 6학년 같은 3학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기 옷은 입을 줄 알아야 되고 그죠? 그걸 다 챙겨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한번 하셔야 되고 자, 파워리버 캠프고 여기는 이제 총 저희가 이제 26명 모집을 해요. 학년별 선착순 4명 인원 제한이 있고요. 지금 중1이 마감이고요. 중1이 마감인데 중1 요청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끼워가지고 한 명 정도는 넣을 수가 있긴 해요. 그리고 또 마감인 데가 한 명 남은 데가 어디였지? 중2가 어썸션 마감. 중3 한 명 남았고. 중3 한 명 남았고. 나머지는 이제 한두 명씩 차 있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 특징, 캐나다 사립공립. 자,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2 절반은요, 캐나다 사립학교 초등학교로 가요. 초등학교 가고, 초등학교가 캐나다는 7학년, 그러니까 중1까지가 초등학교예요. 그리고 중2 절반부터 이제 고등학생까지는 공립학교, 브룩스 세컨더리라고 파워리버에 있는 공립 큰 학교가 있어요. 한 인원수 700명 정도 되는 그 학교를 가서 정규 수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학교 안에서 수업시 영상 같은 거 막 찍어드렸잖아요.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되는 곳이 저희밖에 없어요. 캐나다 전체에. 예, 그러니까 원래 당연히 못 찍는 거예요. 700명의 그런 걸 다 받아야 되고 한 명이라도 우리 아이 찍히는 거 원치 않아요 하면 못 찍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만 가능해요. 그래서 사립학교 같은 저희가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공립은 찍을 수가 없어요. 이제 큰 학생들. 아이들 거가 큰 애들 거가 없는 거예요? 네, 큰 애들 거는 수업한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요. 학교 자체에 들어가는 것도 메일을 며칠 전에 보내가지고 승인을 받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액티비티 엄청 많아요. 액티비티 캐나다에서 할 수 있는 거. 자, 사실 어머니들 아이들 데리고 캠핑 한번 간다 하면 얼마나 그게 일이에요. 캠핑 한번 가는 게 얼마나 일이고 어디 한번 데리고 가는 게 얼마나 일이에요. 그리고 또 아버님 같은 경우에도 주중에 그렇게 일하시고 주말에 애들 데리고 놀러 갔다 와 하면 힘들거든요. 그게 힘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액티비티들을 파워리버 캠프 안에서 이렇게 모아서 많은 경험을 시켜서 한국으로 돌아오고요. 그리고 캐네디언 홈스테이 있고 밴쿠버 조령여행도 가고요. 그리고 스키 캠프 아까 보여드렸고요. 제가 인솔 다 하고요, 아이들을. 그리고 캐나다 가면 앨리스 쌤이라고 이제 여선생님 계세요. 그럼 그분도 같이 이제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자연환경. 자, 파워리버가 얼마나 안전하냐면요. 아시나요? 저희 집은 문을 잠근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차 키 제가 차에 놔두고 다니잖아요. 키박스에서 안 빼요. 그냥 놔두고 다녀요. 그리고 저희는요. 이게 저희 캠프의 장점인데 보통 캠프를 운영하는 그런 업체들을 보면 밴드를 많이 활용하세요. 요즘에 학교도 보통 밴드 많이 쓰잖아요. 근데 밴드 같은 경우는 되게 일방향이에요. 포스팅을 하고 부모님들이 댓글 다는 그런 형식이잖아요. 저희는 단톡으로 운영해요. 오픈 채팅.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언제든지 궁금한 거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답변 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영상 사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 찍거든요. 캠프 전체 기간 동안 보통 한 5,000에서 6,000장을 찍어요. 제가 영상으로 찍으니까 이제 매일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던 일을 스토리텔링식으로 매일마다 올려드려요. 단톡방에.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따봉 막 눌러주시고 뭐 한단 말이에요. 파워리버는요, 밴쿠버에서 북쪽으로 이 직선거리는요, 한 110km밖에 안 돼요. 직선거리는 100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이게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육로가 없어요, 육로가. 그래서 여기 페리 한 번 타고, 페리 두 번 타고. 그러니까 여기서 페리 한 번 타고, 운전해서 여기까지 가서 페리 한 번 더 타고, 파워리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시간이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시간이 뭐냐면 페리를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 배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고 배도 엄청 크고 하기 때문에 되게 안전하게 가는 그런 그냥 배도 그냥 일반 교통수단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스키 투어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스키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서 빅토리아 보고 다시 올라와서 파울리고 하고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갔다 오고 한 번 이렇게 갔다 오면 배 타는 건 끝이에요. 날씨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날씨가 겨울도 보통은 한 5도에서 한 15도 사이?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한 번 추울 때 뭐 한 번 영하로 밤에 떨어진다거나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시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산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국 시계에서 5시간을 뒤로 돌려서 밤낮을 바꾸면 돼요. 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되게 안전한 지역입니다. 스케줄이에요. 스케줄. 자, 출국 준비하고요. 오리엔테이션 날짜는 요때 출국 날로부터 약 한 달 전쯤에 오리엔테이션 할 거예요. 그리고 10일 날 단체 출국으로 캐나다를 가요. 그리고 이날은 그냥 좀 쉬는 날이고 12일부터 학교에서 스쿨링을 하게 돼요. 첫날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이제 이런저런 거 학생들 사기 위해서 쇼핑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계속 매일마다 이런저런 액티비티들이 계속 있어요. 계속 있고 요거는 날씨, 비 그런 것 때문에 조금씩 바뀔 수는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 한 1.5배에서 2배 정도 종류의 액티비티 더 많이 한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요때 두 번째 주 주말에는 스키 캠프 2박 3일 동안 갔다 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켄트비치 바닷가에 있는 캠핑장 또 2박 3일 갔다 오고요. 노란색이 학교 수업 중에 노란색이 블럭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잖아요. 블럭이 큰 거는 풀데이 수업.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리고 여기 작은 블럭은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점심 먹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 그런 컬링이라던가 그런 굵직굵직한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끝나면 캐나다 애들이 다 해야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애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을 활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 켄트비치 갔다 오고 이렇게 요런저런 액티비티들을 많이 해요. 많이 하고 마지막에 줌 정리하고 밴쿠버 여행 2박 3일 하고 그리고 12일 날 비행기 타면 13일 날 한국에 도착이에요. 이게 비행기가 갈 때는 날짜 변경선을 좌에서 우로 넘어가기 때문에 10일 날 저녁 6시 정도에 비행기 타거든요. 그러면 캐나다 도착하면 10일 날 점심이 돼요. 시간이 뒤로 가요. 근데 올 때는 완전 하루 정도 버리게 되죠. 자, 여기가 어셈션 스쿨, 이제 사립학교, 이제 어린 친구들이 가는 곳. 그리고 여기가 브룩스 세컨더리, 큰 애들이 가는 곳.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홈스테이 되게 좋아요. 저희는 홈스테이가 되게 다정하시고 밥도 잘해주시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즘에 점점 그게 많아지더라고요. 그 알러지 있는 애들이 갑자기 많아져요. 알러지 있는 애들 많아지고 미약하게나마 ADHD 있는 친구들 많아지고 있어요. 요즘에. ADHD는 제가 워낙 많이 경험해봐가지고 괜찮아요. 면역이 됐어요. 그런 친구는 어떻게 대하는지 저는 알아요. 이제. 근데 알러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캐나다 가정은 일반적으로 개를 키워요. 그래서 알러지가 있는 친구들은 미리 말씀해 주셔야지 그런 개가 없는 홈스테이를 구한다거나 또는 저희 집에서 홈스테이, 제가 개가 없기 때문에 홈스테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런 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돈 벌려고 홈스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겨울에 한 달 한다고 뭐 돈 벌어요? 못 벌지. 그죠? 그러니까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홈스테이 하면서 이제 겨울 기간 동안 좀 즐겁게 집에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리고 노부부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 다 나가시고 이제 방이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홈스테이 풀타임으로 안 하시고 1년 내도록 안 하시고 겨울에 저희 홈스테이만 받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겨울에 뭐 해도 짧고 적적하니까 아이들 받아 그냥 신나게 이렇게 지내자 이런 분들 많으시고요. 저녁 먹으면서 막 얘기도 천천히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있었던 일, 내일 뭐 할지 그런 것들 얘기하고 막 저녁 이렇게 있는데 자기가 덜어가지고 자기 먹고 신방울 먹고 디저트 먹고 그리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커피나 뭐 음료 마시면서 모닥불 집에 안에 그 화로 피워놓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경험하기 힘든 거잖아요. 아이들이 그 낭만, 그죠? 낭만. 안전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밴쿠버에 마약한 중독자들 엄청 많아졌다고 뉴스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 밴쿠버에서요. 밴쿠버 시티에서 버스를 고용해가지고 마약 타는 사람을 태워가지고 각도시로 실어놨어. 네, 각도시로.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실어달라는데 파워리버에 50몇 명이 왔어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파워리버를 못 버티고 다 딴 데로 갔어. 예, 왜냐하면 구글할 곳이었거든. 돈 벌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다 갔어요 그냥. 그래서 동네에 이렇게 마약하는 사람 보기도 힘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식사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식으로 삼식이 제공이 돼요. 보통 아침에는 시리얼, 토스트, 샐러드 같은 거 먹고요. 점심에 샌드위치, 과일, 도시락 같은 것들 먹고요. 그리고 저녁을 좀 크게 먹는 그런 분위기고. 자, 입맛에 안 맞다고 하면요, 저희가 좀 도와줘요. 한식 같은 거 많이 좀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어디 밖에 나가면 한식 보통 해줘요, 애들한테. 그래서 만약에 밥이 안 맞다, 좀 힘들다 하면 제가 점심도 많이 싸가는 편이니까 제가 이렇게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는요, 애들마다 달라요. 저는 채소를 절대 안 먹어요. 다 먹거든요, 사실. 다 없어요, 그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도 있긴 한데, 웬만하면 저희가 홈스테이 식사에 문제가 있으면 홈스테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원만하게 풀려고 하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홈스테이. 이렇게 강아지가 잘 없고요. 개가 있어요, 개가. 개가 있고, 강아지는 사실 잘 없어요. 예. 이런 식으로 홈스테이가 있고요. 액티비티도 정말 종류가 많고, 여기서도 플러스로 하는 거 되게 많아요. 액티비티 같은 거. 필드 트립도 엄청 많이 나오고, 그리고 요 같은 경우 우먼센스에 저희 인터뷰를 한번 했는데, 그때 우리 학생 중에 하나인데 태강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태강이라는 친구. 그 친구가 캠프 2번 왔어요. 2번 와가지고 이제 지금도 연락 자주 해요. 이 친구는 자주 하는데 이 친구는 자기 말로는 캠프 와서 영감을 받았대. 근데 이제 사실 모르죠. 근데 캠프 와서 자기가 생각을 많이 하고 이제 그리고 좀 뭔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고등학교 그 종로에 있는 세무고등학교 그 있더라고요. 거기 졸업하고 20살에 바로 기업은행 들어가서 은행원 생활하다가 지금 군대 가 있어요. 군대에서 은행에 필요한 그런 자격증 다 땄고 지금. 그러니까 얘는 그런 거를 막 남들하고 좀 다르게 뭔가 해보자는 이런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한 10년 지나고 초등학교 6학년 때 5학년 때 캠프 왔던 애들이 성인 되고 저한테 DM이 와요. 와가지고 쌤 성인 됐어요. 맥주 사주세요. 술 마실 수 있어요. 이런 애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겨울 캠프 끝나고도 한국 와가지고 학생들 4명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뭐 먹고 싶냐 하니까 와인 이러길래 진짜 와인이라면서 와인 그 고기 먹고 와인 먹으러 갔어요. 그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첫 번째로 이제 저희 캠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애들이 대학을 잘 가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때 그 친구들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10년 정도 된 친구들이에요. 초등학교 막 3학년 때 왔던 친구들이니까. 근데 어떤 게 생각이 들었냐면 이 친구들이 만약에 캠프를 파워리버 하고 있을 때 그때 얘가 타임머신 씹는 거, 타임캡슐 그걸 만들었다면 지금 열어볼 타이밍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여름 캠프부터 타임캡슐 했어요. 저희 백야드에 딱 묻어놔서 이제 표지판 딱 박아놓고 너 10년 뒤에 열어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그냥 캠프 왔다고 끝이 아니고 캠프 오고 나서 애들이 커가는 것을 부모님과 함께 봐주는 거, 이것도 제가 캠프를 운영하는 되게 큰 보람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캠프 끝나고 이렇게 부모님들 막 이렇게 피드백 남겨주시는데 이런 것들 다 보여드리기는 힘드니까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드렸었고요. 자, 그리고 저는 복잡한 거 싫어해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보통은 뭐 이렇게 캠프 하는 그런 비용 내역을 보면 뭐 별도 뭐 옵션 하잖아요. 저희는 그냥 다 집어넣었어요. 그냥 그리고 불포함된 거는 개인 항공권, 용돈 이거 두 가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포함돼 있고 나머지 뭐 비자, 보험 뭐 이런 거 트리 뭐 옵션 없어요. 다 포함이에요. 그냥. 그래서 생각 안 하죠. 5주 프로그램에 1,050만 원 내면 요거 제외하고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거는 선택 이제 등록 가능 인원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때 만들어놨던 건데 중1 마감이고 뭐 중3도 거의 마감돼가고요. 이런 식으로 초등학생 자리는 좀 있어요 지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그냥 또 한 가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이제 학생 간의 폭력 사건 발생 시에 이제 이유 때리든 맞든 발생되면 그냥 한국으로 돌려보낸다는 거. 요거는 알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보니까 이게 싸우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애들이 있는데 그 지켜보면 또 때리는 애도 때리는 애 이유가 있고 맞을 애는 또 맞을 짓을 했어. 예, 그러니까 아예 그런 게 없이 그냥 이제 맞고 때리고 없이 그래서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은 다 된 것 같아요. 마지막에 여기 저희 송정기 실장님, 제가 보통 캐나다에 있어요. 한국에 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송정기 실장님께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하시고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네. 지금 학교 다니는 거 촬영하는 곳은 한쪽은 네네네네네. 선생님이 저기 사립학교는 가셨는데 네네. 공립학교는 지금 촬영을 못했잖아요. 못해요. 예. 그럼 거기 아까 전에 여자 선생님이 한 분이 아니요, 거기는 계신데요? 학교에 아예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떨궈주고 네. 데리고 와요. 그럼 애들이 거기서 네. 잘 혹시나 이렇게 그런 관리가 관리 같은 경우에는요, 학교에서 연락을 줘요.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근데 일반적으로 모든 캠프, 스쿨링 캠프가요, 다 그렇게 해요. 학교에 들어가면요, 저희가 학교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관여할 수가 없어요. 다 그래요. 근데 저희가 유별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셈션 스쿨만. 왜냐하면 제가 스텝으로 들어가서 학교에 체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캠프 담당자는 학교에 체류 자체가 불가능해요. 네. 근데 만약에 또 네. 아까 말씀하신 네. 알러지나 이런 거 네. 거기에서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잖아요. 네네네. 액티비티도 하고 네네네. 그럴 때 사고는 거 보험 처리야 뭐 어떻게 적용을 네, 그렇죠, 그렇죠, 했겠지만 그렇죠. 거기 현지에 있는 병원에서 다 처리. 네네네. 파워리브는 병원에서 다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애들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번에 같은 경우에 여름에 병원 친구 2명 있는데 한 명은 발목 접질러 가지고 갔고요. 그리고 한 명 같은 경우에는 다래끼가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갔는데 캐나다 병원은요, 우리가 외국인이잖아요. 네. 어차피 보험 들고 처리도 되지만 외국인이잖아요. 응급실 가야 되거든요. 발 딱 디디잖아요. 100만 원 시작 하는 거 이제 발 딱 디디면 100만 원 시작하고 의사 만나면 플러스 20, 뭐 하면 20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병원을 가면요, 애들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머니께 먼저 연락을 드려요. 그래가지고 요런 일이 생겼습니다. 병원을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알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럼 제가 병원을 응급실을 데리고 가요. 가가지고 다 처리를 하고 일단 어머니 카드로 결제를 해요. 어머니 카드 결제를 하고 그리고 그 보험회사에서 어머니, 한국이 보험회사니까 어머니께 이제 그런 병원비는 다 보내주실 거예요. 네, 그 부분 다 그 보험 처리가 다 되는 돼요. 거죠? 예, 다 돼요. 예. 네, 아예 정규 수업을 들어요. 사실 1시간에 그런 ESL 영어 클래스를 넣는 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 한 달 동안 있으면서. 그리고 또 그 아예 정규 수업을 듣는 게 이게 더 좋아요. 그래, 다른 캐나다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서로 도와가면서 자기 모르는 것도 물어보고 요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냥 ESL 듣고 책으로 이렇게 공부하면 사실 그거 하러 간 거 아니잖아요. 그거 할 거면요, 여기 학원 오면 돼요. 한국에 학원 좋은 데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책으로 공부하는 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이 네. 거기도 그렇고 원래 방학 기간인 거죠? 아니요. 캐나다는 학기 중인 기간이에요. 캐나다는요, 9월에 1학기가 시작돼요. 예, 그리고 첫 번째 방학이 크리스마스 신년 끼고 2주 방학 있고 1월 첫째 주부터 2월 둘째 주까지 이제 방학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2월 둘째 주부터 2월 말까지 봄방학 2주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름에 통으로 2달 방학. 네,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 여름 캠프도 하잖아요. 네네. 여름에도 그렇게 애들 여기 스쿨링이 아니고 여름에는 또 재밌게 해요. 그게 스쿨링은 겨울에만 겨울에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저희 한국이랑 그런 시스템이 같은 시기에 돌아가는 게 뉴질랜드밖에 없는 걸로. 뉴질랜드 몇몇 나라 뭐 호주라든가 뭐 미국, 캐나다는 다 그런 9월 시작 시스템으로 다 돌아가더라고요. 예. 한 반에 보통 한 반에 보통 4명 정도 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한국 학생 4명 정도 배정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좀 큰 학생들을 뭐 예를 들어서 중1 학생 조금 많다 그러면 좀 더 많아질 수는 있는데 저희가 볼 때 좀 적정수로 넣어줘요, 애들을. 그리고 한국 애들 저희 애들 빼놓고는 전부 다 캐나다 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막 이렇게 한국인 반 캐나다인 반 그렇게는 안 돼요. 네.